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전우책입니다. 오늘 일자가 3개나 있습니다. 적어도 어제 하루 이 날에서 주인공은 박종준 경호처장이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그가 경호하던 이 사태의 주연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헌신을 하다가 막판에 경찰에 스스로 투항을 하러 갔습니다. 박종준은 세 번째 출석 요구를 받고도 버티다가 모두의 어표를 찔렀습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5분쯤에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조사실에 출석을 해서 소환조사에 응했습니다. 그게 또 중대범죄수사과입니다. 이 나라 경호처장이 무슨 그런 중대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그는 그간 2차례 자신의 친정인 경찰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1차 부름 때에는 경호 업무와 관련해서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2차 소환 때는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박종준 처장은 이 3차 소환일에 모두 예상을 깨고 경찰청 빌딩에 나타난 겁니다. 박 처장은 그간 국가수사본부의 조사들이 비공개 소환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데 비해서 30분 전에 언론에 자신의 출두를 알렸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빨리 가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사뭇 다른 정황을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 등에게 정부 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했다. 쉽게 말해서 공수처와 경호처의 대결 구도로 가다가는 사상자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최상목 권한 등에게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는 또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대통령 조사에 대한 제3의 대안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제3의 장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면서 조사를 하는 방법. 그 전에 아마 서면조사도 1차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과거 관리했으니 말입니다. 대통령 조사에 대한 대안을 요청했지만 그에 맞는 답을 얻지 못했다. 당초 국수본은 물론 공수처도 박종준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불출석이 확정만 되면 박종준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체포영장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경호처장을 족쇄를 채우고 그 다음에 차장을 족쇄를 채우고 그리고 무혈 입성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어떻든 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면서 그와 함께 한남동 관제를 어떻게 공략하느냐 이렇게 경찰과 공수처가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이 박종준이 출두로 깨졌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로드맵을 쓰고 고치곤 했던 이 경찰 수뇌부는 박 처장이 예정된 출석 시간에 등장을 하자 허리를 찔린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박종준이 경찰대 2기 출신이죠. 그리고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행시에도 수석 합격을 한 수재입니다. 솔직히 이로써 박종준을 체포하고 경호처를 평정한 다음에 윤 대통령을 수갑채고 끌고 나오는 모습을 연출하겠다. 이런 공수처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몇 분이 아주 노골적으로 요구를 했죠. 수갑채워서 끌고 나와라. 글쎄요. 국가 혼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나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 말입니다. 언론이 표현을 내렸습니다. 박 경호처장의 사직으로 처장 등 수뇌부를 체포하려던 경찰 계획은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다. 이 언론의 표현입니다.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다. 어쨌든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사표를 제출하자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이를 냉큼 수리를 했습니다.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수리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가요? 최상목을 두고는 서로 적군이라고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군과 적군이 혼재를 한 이상한 내신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박종준이 말이 이렇습니다. 최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정부기관 간 중재를 건의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했지만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형식적으로는
이 나라 최고 권력인 최상목에게는 공조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그 반대편인 윤석열 대통령 쪽에는 어떤 방식이든 명예롭게 조사에 응하는 방식을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 거부당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와 경찰이 원래 계획, 쉽게 말해서 경호처장에게는 3차 불출석을 사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에서 먼저 체포를 한다는 계획, 이걸 공공연히 말해왔는데 이게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마치 법대로 원칙대로 한다는 듯이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문자 그대로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어떻든 박종준은 이런 경찰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출두를 감행한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 박종준이 사표를 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물리적 충돌을 걱정을 해오다 사의를 표한 게 아니겠나.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때 제일 앞장서서 막았고 지금까지 관제 경우를 총괄해왔던 만큼 윤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이다. 자,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자 이 동아일보 등 많은 언론은 박종준의 사태와 경찰청 출두로 경찰의 작전은 무너졌겠지만 다만 대통령 경호처는 더 강경하게 이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썼습니다. 박종준의 사태로 이제부터, 정확히는 어제부터 이 경호처는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이 체포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김성훈 차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경호무를 이어받아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체포가 됐다면 자칫 무너질 수 있었던 경호처의 대응 전선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 경찰대 2교를 수석 졸업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고시에 수석 합격했던 박종준과 달리 김용현 전 경호처장, 이번에 국방장관이 되신 분과 아주 가까운 김성훈을 야당은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라인이다. 그렇게 찍힌 겁니다. 그런데 김성훈 차장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이 돼서 11일 3차 출석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광우 대통령 경호처, 이 경호본부장, 이게 이제 경호처 3인자입니다. 역시 이날 출석 요구에 불응을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관저구역을 차벽과 철조망 같은 장애물로 겹겹이 둘러싸고 공성전 방어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공수처든 경찰이든 비상계엄과 이른바 내란죄에 대한 모든 수사를 가져갈 조직이 뭐겠습니까? 바로 내란 특검 조직입니다. 이 내란 특검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공수처도 소용이 없고 경찰도 소용이 없고 검찰도 소용이 없습니다. 특검에서 다 가지고 갈 겁니다. 이 내란 특검 법안이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갔고 재표결 끝에 2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되어 폐기되었습니다. 예, 민주당은 즉각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고 민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는 새로운 특검 법안을 재발의를 했습니다. 숙려기간이 전혀 없이 앞에 내란 특검 법안이 폐기되자마자 새 특검 법안을 기다렸다는 듯이 재발의를 한 겁니다. 그러자 최상목 권한대행은 10일 여와 야에 특검법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여야가 특검법을 합의하면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이제 특검으로 넘어갈 것이어서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론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이른바 공조본, 이 공조수사본부를 내세워서 무리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다가 결국 불법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 이런 명분만 주게 되어 국가기관 간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막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차라리 특검에 여야가 합의만 해준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출석을 하면서 국격을 위해서라도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지금 같은
이렇게 주장을 한 것도 결국 명분 싸움에서 경호처가 우위에 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박중준의 말이 이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고 여러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격을 생각하고 국가의 명예와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현재와 같이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걸 집행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말 볼성사납다.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박종준 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의 지휘체계를 흔들려고 했던 이 공조본의 계획은, 정확히는 공수처의 계획은 박종준의 자진 출두와 사퇴로 흡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2차 집행을 다시 구상 중인 공조본에게 최상목의 여야 특검 법안 합의를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박중준의 사표 수리 후에 체포영장 집행 대신에 여야가 내란 특검에 합의를 해달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 입장문에서 최상목의 말이 이렇습니다. 현재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렬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서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또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상목은 아직도 이 공수처가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정당성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까? 사실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와 벌이는 갈등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고 모든 방송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공수처가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과연 정당한 영장인가? 언론에 나온 정부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정부가 공조본과 경호처 중에 어느 한쪽 편을 들 수가 없지 않느냐. 특검의 내란지 수사 권한을 놓고는 국회에서 논란이 없으니 적절히 합의하라는 것이다. 글쎄요. 일단 공수처가 내란죄에 관해서 수사권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공수처가 관할을 비껴가면서까지 해서 서부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 영장이 발부가 되었다면 아무리 판사가 심의를 해서 영장을 발부한 그 내막은 정당하다 하더라도 관할이 틀렸고 무엇보다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쨌든 최상목의 이런 제안은 사실 내란특검 합의를 요청하면서 내막적으로는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해 달라는 공조본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조본, 공수처에서는 계속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지시를 해주세요. 경호처 물러나는 지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해왔죠. 그걸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체포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답변을 했죠. 명색이 대법관급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체포영장이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수사권이 없는 데서 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체포영장 발부는 정당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야당 쪽에서는 체포영장의 정당성을 거듭 확인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체포에는 소극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얘기입니다. 민주당의 공식 반응은 그래서 이렇습니다. 최상목이 이 중립을 가장한 전형적인 물타기이고 내란 수계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다. 좀 심합니다. 너무 자극적 표현입니다. 내란 수계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원내 대변인이죠. 이 노정면 의원. 이 노정면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수계와 경호처의 눈치를 보고 결국 그들 뜻대로 시간을 끌겠다고 나섰다.
노정민은 최상목이 말하는 여야 합의는 내란 세력이 줄곧 요구해온 조건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야당이 대폭 양보한 특검법을 국회의결 즉시 공포를 해서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만이 신인들을 높이고 경제와 일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 지금 최상목은 경제관료니까 늘 생각하는 것이 국가 신인도 그리고 우리 경제 회복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검 법안에 특검을 추진하는 걸 중립적인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바꿔놓았으니까 이걸 빨리 통과시켜서 곧장 선포를 해달라. 그래서 특검을 구성하는 것만이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길이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최상목의 제안을 두고 지금의 갈등 상황을 해소하고 전국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당부로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여야 간에 빨리 특검의 세부 규정에 합의를 해달라. 과거부터 특검만은 여야의 합의로 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특검 탄핵 이 전국이 펼쳐지면서 단 한 번도 특검 법안에 여야가 합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여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 등을 통해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대응하는 차원의 자체 특검법 발의를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여당이 준비하고 있는 특검 법안은 제가 알기로는 주진우 의원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어쨌든 박종준이 경찰에 출두하고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이 촉박했다는 루머가 돌면서 다시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는 시위대가 총집결했습니다. 친윤 그리고 탄핵 반대 세력 그러니까 여당 쪽 세력이 모인 루트 교회 앞에는 대통령 경호처를 믿고 지지합니다. 박종준 처장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등등 이 경호처를 응원하고 있는 문구가 적힌 화환이 15개가 쭉 늘어서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쯤 더 늘었을 겁니다. 그 반면에 볼보 빌딩 앞에 자리 잡은 반윤 시위대는 박종준 경호처장 구속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를 가로막은 박종준 또 내란 공부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친윤 반탄핵 시민들과 대치를 했습니다. 양측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집회가 과열되면서 양측의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신문에 나온 걸 하나만 소개를 할까요? 이날 오후 3시경에 반윤 집회 한 명이 눈 부분에 소주병을 갖다 붙인 윤 대통령 가면을 쓰고 윤 대통령이 워낙 술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소주병을 갖다 붙인 윤 대통령의 가면을 쓰고 수갑 모양의 장구리를 양손에 낀 채 인도에 벌렁 들어눕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런 피켓을 들고 지나가던 60대 남성이 거의 가면을 벗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주변에 있던 반윤 시위대들은 체포를 안 하고 뭐하냐 이러면서 대서명이 달려들었고 마침 길을 가던 친윤 집회 참가자들도 주먹으로 친 60대 분에게 합세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양 진영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시민들이 내신으로 사태가 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 조사에 응한 것은 경찰의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고육지책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종준이 시종일관 한 말은 우리 보수 세력이 걱정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현직 대통령 신문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경찰은 지금 박종준에 대해 긴급 체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거론이 되지만 검찰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입장문 내용을 내렸습니다.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 목적은 경호처 지휘부를 붕괴시켜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이다. 수사권을 남용한 꼼수 소환을 중단하라.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남동 관저 인근의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2030 젊은이들이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경찰은 영장 재집행 시에 관제 투입될 지휘관들을 소집해서 체포 시나리오를 점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형사바 수사관 120여 명을 공수처에 지원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8배 이상인 1000명 이상 경찰력을 한남동 관저에 투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그와 별도로 그 2700명 수준의 기동 타격대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문자 그대로 인해 진술로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언론은 이러면 10일 일요일 오전에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공수처는 영장의 시효가 언제까지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죠. 아마 그 영장을 제시를 할 때는 밝히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한 말씀 더 드리죠. 2400년 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를 혐오했습니다. 플라톤은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상속자였는데 자기 장운이 완전히 민중에게 파괴된 것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민주주의를 혐오를 했죠. 민주주의는 부패한 다수가 지배하는 광장의 허구였던 것입니다. 광장에서 모든 것이 토론이 됐죠. 아크로폴리스라는 광장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부패한 다수가 지배하는 광장의 허구다, 이렇게 적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의 법정에서 내린 명령에 따라 독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뒤에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를 건설한 분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는 토마스 홉스. 이 토마스 홉스는 리바이어든이라는 책을 쓴 걸로 유명하죠. 이 토마스 홉스는 민주주의를 정오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민주주의는 무질서하고 불안정하며 극히 위험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선동가에 의한 독재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토마스 홉스는 만인을 위한 투쟁, 그 얘기를 한 분입니다. 그분이 선동가에 의한 독재의 한 형태, 이렇게 민주주의를 정의를 했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 말을 쉽게 부정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정치판을 보면서 선동가에 의한 독재의 한 형태라는 그 홉스의 말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 비록 저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